오케이. 자, 녹화 누르시고, 누르고, 들어갑니다. 스탠바이. 한 번 더. 예, 둘, 하이, 큐. 네, 안녕하십니까. 고리들 작가의 보이는 칼럼, 고영훈의 보칼. 이번 주 칼럼은 약 1년 전에 제가 피플투데이라는 잡지에 미래시민 칼럼을 10편 연재한 적이 있는 칼럼인데요. 자사고 폐지보다 일반고 창의 혁신이 교육 유연 안정성의 길. 좀 어렵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사고 폐지보다 일반고 창의 혁신이 교육 유연 안정성의 길이라는 칼럼입니다. 이 칼럼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비슷한 내용으로 경기신문에도 올렸고요. 여기저기 많이 그 교육 잡지에도 올린 적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칼럼을 이렇게 같은 칼럼을 여기저기 퍼나르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좀 동일하게 올린 칼럼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다른 건데요. 근데 그때 제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비판하는 칼럼을 1편, 2편, 3편을 써서 인터넷에 자주 올렸는데, 선행학습 금지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별 맞춤 교육 제공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물망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수직 수평으로 우리 신경세포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 자체가 깊이 파고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넓게 그물을 짜가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것은 너는 그물을 딱 이만큼만 짜. 더 짜면 안 돼. 근데 이미 그물이 짜여져 있고 조금 더 5%, 10% 어려운 내용들을 더 공부하고 싶은 호기심이 충만한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지 마. 예를 들어서 동굴 탐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넌 동굴 100m까지만 들어가. 너는 중학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공부하는 그 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것은 호기심을 동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공부해 그러면은 호기심이 그 과정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뇌의 본능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법인 거죠. 그래서 선행학습을 금지해버리면은 아마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는 전체 커리큘럼 진도 자체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만 선행학습을 하게 되고 일반고만 피해를 보게 되는, 역으로 차별받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되고, 사실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했을 때,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앨 게 아니라 그냥 거기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전체 운영비의 30%든 50%든 70%든 자기 재산을 쓰면서 그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사고거든요. 그 아까운 돈을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 쓰게, 그냥 허락을 하고 일반고를 창의혁신고등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는 더 훨씬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칼럼으로 쓰게 된 겁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몇 가지 제가 들어볼게요. 창조적인 혁신가를 연구한 심리학자 아이젠슈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 약 700명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 700명이 중산층 이상의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가난했고 조실부모를 했다거나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사회 교육 시스템이 좋아서 뭔가 억압됐던, 부족했던, 그걸 뭐 컴플렉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숨겨진 울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좋은 환경과 만남으로써 폭발을 하면서
창의 혁신가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약 3분의 2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금수저, 흙수저 시대잖아요.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나야지 더 좋은 창의적인 교육을 받고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되고 더 창의 혁신가로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그만큼 사회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면은, 기득권의 부는 더 증가하게 되고, 그것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부유한 계층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가능성이 창의 혁신 가능성이 분명히 심리적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저랑 자주 만나는 학력 파괴자들의 그 작가, 정선주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의 책을 봐도, 물론 그 작가의 책에 나오는 창의 혁신가들은, 부자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부유층에서 창의 혁신가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그 책을 봐도 보이긴 합니다. 예전이랑 좀 다르게요. 그런데 부유층 자녀들이 특목고나 자사고를 갈 확률이 높잖아요. 보면은. 근데 일반고는 아무래도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이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반고에 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 여건을, 즉 맞춤 교육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더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더 예체능 교육이 더 풍부하고 문예체 교육이 더 풍부한 방식으로 일반고를 혁신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자사고하고 특목고하고의 어떤 색다른 개성이 일반고에서 만들어짐으로써 각 일반고마다 이제 각자 개성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일반고가 점점 창의혁신 고등학교로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부유층 자녀들도 내가 특목고를 가야 되나 자사고로 가야 되나를 고민할 정도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고가 그렇게 창의혁신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오히려 차별이 해소가 되고 전반적으로 평준화가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우한 가정에서 창의혁신의 씨앗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라진 천재를 연구한 심리학자 딘 사이먼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라진 천재가 무슨 얘기냐면요, 어렸을 때 분명히 영재로 태어난 거예요. 얘가 영재로 태어났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서 그 영재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는 어렸을 때 분명히 영재였는데 자라면서 영재성이 사라질까를 보니까 그 딘 사이먼턴 연구에 의하면은 그 영재들이 대체로 부자이고 모범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일수록 그 영재성이 나이 먹을수록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범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상력에 한계가 오더라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재였지만 그 집안이 굉장히 부모가 정말 너무 반듯하고 너무 모범적이었을 때는 결국 대학생이 되고 더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또는 어떤 대기업을 물려받는 자녀일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나 잘 나가는, 너무나 모범적인 부모 밑에서 이 아이가 자랐을 때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상상력이 줄어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울대 김세지 교수의 그 연구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부유층 자녀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가질 가능성이 많대요. 분명히. 그런데 이 딘 사이먼턴의 연구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고시 패스를 하게 되고 더 고위층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창의적이고 더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점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잠재력이 약해지고 국가 전체의 창의성이 약해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집단 전체 역량이 약해진다라는 얘기를 김세식 교수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우리가 평준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그렇게 그냥 냅두고 일반고를 더 창의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오히려 더 끝까지 나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을 유지하고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왜냐면은 그 자녀들은 모범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뭔가 더 일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창조적인 파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두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우리가 창의혁신적으로 더 지원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칼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분.